이모 집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가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몸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모 부부를 긴급 체포해 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6개월 된 딸아이의 학대치사 혐의로 입건된 엄마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전 보도를 통해 숨진 아이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됐다고만 전해드렸었는데 당시 쇄골과 가슴뼈 등이 부러져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도 3살 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또 전해졌습니다. 경남 창녕에서는 최근 11살 어린이가 지문이 안 보일 정도로 화상을 입고 온몸이 멍투성이인 상태에서 주민의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네, KBS 뉴스에 보도된 내용들을 저희가 좀 편집을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보호라든가 사회적인 감시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데도 이런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은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회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지 스스로 좀 점검하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아동학대 목소리 없는 범죄라는 이런 주제로 특집 방송을 좀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개선되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에서 앞으로 그래서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연석기획 제목은 더 나은 삶, 우리가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연석기획의 이름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남은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시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화정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아동학대 없는 사회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더욱더 사회 문제로 커져 버렸었습니다. 네. 자리도 좀 옮겨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계신 곳이 아동권리보장원인데 여기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동권리보장원은 그동안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해왔던 8개 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예방사업, 가정위탁, 입양, 자립지원, 실종, 드림스타트, 디딤씨앗, 이런 8개의 아동정책 지원 사업을 통합해서 2019년 7월에 새롭게 출범한 아동정책 지원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산재에 있는데 물론 다 고생 많고 하시는 일이 더욱더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게 나눠져 있는 것보다 일원하게 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아이가 어떤 상태에서 들어와서 국가의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느냐, 이런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이런 공공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예.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되면 그 부모 누구야? 어떻게 키웠길래 그래? 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맞고 국가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부모에게 맡길 수 없어요.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떤 그 부모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격리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되고,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지금 학대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부모한테 맡기는 것이 괜찮은 거냐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부모한테 아이를 곧바로 아무 무조건 상황에서 즉각 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아이는 원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다. 네. 예, 이런 상황들이 있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심각성, 얼마나 지속했는지, 네. 피해 아동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생활 환경 등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험도가 높을 때, 위험도가 높을 네, 때. 아이를 안전을 고려해서 분리 조치를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분리 조치된 아이는 그만큼 심한 학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네. 그럼 이 아이는 누가 키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면 예.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피아동 쉼터라는 곳에 가서 예. 일시적으로 보호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뒤에서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직각분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0세, 2세 아이들은 그래도 시설보다는 뭔가 그 가정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위탁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좀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쉼터와 그리고 이 위기 아동 보호 가정 안에서 일단은 네. 잘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피해 아동의 상황에 따라서 법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도 있고 아동학대 처벌법도 있고 이런 법들에 근거해서 이런 보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뭔가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된다. 네. 이런 사회예요.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결정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하면 복지심의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조금 더 촘촘한 망에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이 아이가 장기로 갈 건지 단기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에 조금 더 있어도 되는지 네. 아니면 가정으로 복귀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일단 절차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는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보면 그래 그렇게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기준이 있다 그러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원부모 가정에 보내면 그런 절차가 다시 또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부모 가정에 보낼 때도 네. 이 부모가 안전한 가정이냐를 네.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거 거잖아요. 해주셔야 돼요. 그쵸?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을 네. 혼자서 할 수 없죠. 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어.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부모를 판단하거나 경찰이 판단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해서 그냥 아동 학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가정으로 돌려보냈다가 더 큰 사고가 나서 그렇죠.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것도 만들고 뭔가 조금 더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촘촘한 망으로 그 가정 원 가정을 좀 쳐다보자, 네. 관심을 가져보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연령별로 분리가 돼서 위탁 부모한테 맡겨지기도 하고 쉼터라고 하는 공간으로 보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아동들이 가는 쉼터는 어때요? 사실 아동들이 가는 쉼터는 아까 말씀드린 영유 아이들은 네. 가정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탁의 자격을 가지신 네. 어머님들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상처를 잘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가정에 이제 그걸 또 원칙으로 보고 기준을 삼아서 그 가정에다 아이를 보내드리는 거고 예. 또 이제 그런 영유아가 아닌 일반 아이들 학대를 받은 일반 아이들은 그러면 한 서너 살이나 뭐 이런 그렇죠.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은 그냥 피아동 쉼터에 가는 거고요. 예. 또 근데도 이제 기자님들이 글을 쓰시면서 갈 곳이 없다 막 이렇게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피아동 쉼터를 조금 더 많이 빠르게 만들자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곳곳에 양육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피아동에 관련된 이 학대받는 아이들을 받는 곳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난해 이 쉼터는 저희 담당 프로듀서가 가서 맞아요. 현장을 확인하기도 네.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네.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잘 돼 있다더라. 너무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고맙더라. 근데 이런 곳에 있는 아이들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이제 남녀를 좀 구분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아보전마다 이렇게 2개씩 더 생기면 지금 현재 아보전 72개니까 아보전이라는 건 아동보호 전문기관. 네. 그걸 아보전이라고 하시는구나. 청취자님들이 잘 모르시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아동보호 전문기관 근처로 이렇게 남녀를 구분하고 뭔가 또 너무 어린 아이들은
거기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또 이런 위탁 가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뭐 이런 시설이 뭐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잘못하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할머니라든가 고모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친척들이 맡기도 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원가정 분리로 인해서 아이들도 심각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낯선 곳에 가서 물론 그렇죠. 위탁 부모라고는 하고 네. 잘 돼 있는 쉼터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죠. 낯선 사람들과 같이 잠자고 이렇게 하는 걸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 이제 친숙한 이런 친족한테 아이들을 보호하는 경향들이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친부모가 이렇게 학대를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 친인척하고 그 오랜 기간 왕래도 없고 또 고립도 되어 있어서 네. 아이들을 돌봐주실 만한 이런 친인척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학대는 사실 세대 간 전이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모님의 조부모님도 이 아빠 엄마를 때려서 가르쳤을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부모가 정말 대한 양육자로서 예. 적절한 것이냐 이런 생각들도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영유아들이 가는 그 위탁 부모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기 아동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실 수 있는 안정적인 가정을 구성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로 저희가 지금 기준을 삼고 있고요. 네. 위탁 부모님들의 나이가 25살 이상이어야 되고 아이하고는 60세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네,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로하셔서 아이를 양육하실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지금 아이가 2명 이하여야 돼요. 너무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이분들은 지내는 분들인데 그렇죠. 내 아이를 키우면서 또 다른 아이 한 명을 위탁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뭐 심사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25세 이상이고 60세 이상의 차이가 안 나고 그리고 자녀가 2명 이하여야 되고 일반 위탁 가정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위탁 그런 경력이 3년 네. 있으셔야 되고 일반 위탁 경력 3년이라는 네, 건 어떤 그러니까 뜻이에요? 아이를 돌본 경험이 있느냐. 네. 타인의 아이를 돌본 그렇죠. 경험이 있느냐. 네네.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이런 중등교사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가져서 일정한 자격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심사해서 선정을 해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좀 전화 연결을 미리 좀 해봤습니다. 위탁 부모님 한 분을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좀 헤드폰 쓰고 계시고요. 그래야 들릴 수 있으니까요. 위탁 부모 최희숙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희숙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예, 경남 밀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에 계시고 예. 위탁 가정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1년 차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위탁 가정을 해오신 경험을 갖고 계시는군요. 예. 위탁 가정을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됐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저희 가족 중에는 바로 위에 언니가 입양 가정이고요. 예. 제 언니도 이제 친인척 위탁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입양이나 위탁을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쯤에 이제 친구들도 몇 가정이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위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걸 보니까, 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 아이들 키우듯이, 예. 키우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관심도 있었고, 또 그 친구가 이제 권유를 하게 되어서, 예. 위탁 교육을 받았고, 지금 함께 사는 이제 우리 막둥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막둥이는 몇 살이에요? 40일 때 와서 저희 가정에 지금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10살 된 아이고. 예. 그러면 이 10살 된 우리 친구는 그 최희숙님과는 얼마나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는 뭐 어린이집 가고 그리고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주고 자고 먹고 뭐 계속 이렇게 같이 어린이집 가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빼고는 계속 같이 살고 있지 먹고
10년째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10년째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10년요. 어. 다른 아동도 중간중간에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아들을 만나기 전에 1년 6개월 정도 또 딸 아이를 위탁해서 원가정 복귀를 하였고요. 또 작년 7월에는 또 딸을 위탁하여서 8개월 함께 살다가 이제 18세로 보호 종료돼서 자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10살 된 우리 친구는 네. 중간에 뭐 원가정 복귀가 있을 수 있는 시기가 없었어요?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까? 그럴 상황이 안 됐고요. 엄마가 16살 때, 엄마가 16살 때 우리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직 원가정 복귀가 이제 우리 이 위탁에서는 최종 목표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엄마 가정에서 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아니, 저는 그 위탁가정이라 그러면 보통 뭐 한두 달 정도 생활을 하시다가 원가정으로 가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10년이 다 되도록 함께 살 수도 있나 봐요. 예. 그 이제 원가정에서 그 가정도 이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런 조건들이 이제 안 될 때는 좀 또 1년간 더 이제 위탁을 또 이렇게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최희숙님 친자녀분들과도 같이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이 올 때는 우리 아들들은 이제 대학생이어서 집을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그 막내 키우면서 좀 가장 큰 어려움 같은 걸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은요. 주위의 시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가 40일 이제 와놓으니까 이제 저희 가정에서 100일도 하고 돌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제 돌을 하게 되었는데 예. 옆에 이제 친구가 와서는 돌을 할 거냐고, 애기 돌을 해줄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해야지. 그럼 요즘에 돌 안 하는 애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아니 왜 애기가 뭘 안다고. 애기가 천지도 모르는데 왜 돌을 해주려고 하냐고.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교육비로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지가 이제 알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낫지 않냐. 왜 돌을 해주려고 하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라고 우리 아이가 내가 돌잔치를 했네 어쩐데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아이가 내가 정말 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네, 행복했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사랑받았네 이런 것들은 지 몸이 기억하고 있는다고, 지 세포 하나하나가 다 기억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잔치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키울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막내를 키움에 있어서 주변에서의 시선이 되게 힘드시는군요. 그런 어려움들은 당연히 그냥 우리 아이들도 다 키울 때 그런 정도는 어렵고 우리 아기가 위탁이니까 어려운 거는 당연하다. 이 정도는 그래 어려워야지 당연하지.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러시군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10년이 또 지나니까요. 예, 다 이해를 해주세요. 네네. 저희 딸이 왔을 때는 이제 딸도 되게 힘든 일에 아이가 저희 집에 왔는데 주위에서 잘할 줄 믿는다, 잘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 가정에 와서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동네에 이제 조선 가정의 할머니들은 제 손을 잡으면서 자기 손자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녀를 키우는 것도 아닌데 네. 고맙다 이렇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막내는 언제까지 키우실 예정이에요? 우리 막내가 이제 엄마가 자립이 되어서 이제 원가정 복귀가 되면 최고 그거만큼 기쁜 일이 없겠지.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저희들은 저희 아들로 같이 이렇게 법적 그런 것들이 끝나더라도 저희 아들이고 저희 아들인 거지. 그래서 끝까지
예, 우리는 함께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위탁 부모로서 제도적으로 좀 이런 것들은 해주세요라고 요구하실 부분이 있다면은요? 예, 아들이 우리 4살 때 이제 해외 여행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요. 네.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 친부모와 이제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네. 주민등록상으로 이제 동거인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가정 위탁 지원센터나 또 어머니에게 연락하고 부탁해서 힘들게 여건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여행을 함께 갔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다 키우는데 예. 한 집에 이제 사는 그런 이제 아이들하고 관계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아무 이제 법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 여건을 만들고 통장을 만들고 뭐 우대부 개통 등의 그런 일들이 다 이제 부모님을 거쳐서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예, 제가 좀 네. 한번 이건 건의를 한번 해보고 확인도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밀양에서 직접 위탁가정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희숙님과 말씀 나눠봤고요. 장화정 본부장님 계속해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단기간 같이 키워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40일 갓난아기 때 와서 10살까지 지금 키우고 계시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반 가정 위탁이 이렇게 이제 혹시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자립이 안 되시는 부모님들 네. 아니면 또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 계시는 경우들 뭐 이렇게 또 병에 걸려서 아이 양육이 어려우신 그런 상황에서는 장기간으로 아이를 양육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부모 대리 양육, 친인척 양육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혈연 관계에 의해서 맺어지는 위탁인 거고 이렇게 이번 지금 사례처럼 전혀 비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와서 아이를 쭉 키우시는 이런 것을 일반 가정 위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중간에 키우다가 뭐 최희숙님은 워낙에 잘 해주고 계시니까 감사한 마음이고 네. 나 못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길어지면? 당연히 조금 이제 어려움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계약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상황이어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도 평가하고 네. 또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것도 지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위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행히 요번 우리 친구들은 어느 정도 뭐 병도 없었고 괜찮은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혹시나 거기에 질병이 있거나 또 그쵸? 아이가 아프거나 네, 그리고 네. 또 경계선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약간 지능이 떨어져서 뭔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가정의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 거는 전문 가정 위탁이라 그래가지고 또 조금 있어요? 더 내 자격을 좀 더 촘촘히 보고 20시간 이상 교육도 더 많이 받으시고 예. 또 자격증도 가져셔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또 아이를 케어하시는 이렇게 양육해주시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예. 네. 너무 이분들은 고맙네요. 너무 감사한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머님들한테 수당이 하나도 안 나갑니다. 아니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아이들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육비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서 7세 이하는 30만 원, 7세에서 13세까지는 40만 원, 중학생이 되면 5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아이 침대 사라 이렇게 해서 일회용으로 주는 그런 비용이 애가 크면 침대도 커질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아이가 이제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1인 생계 가정이 됩니다. 이제 그런 비용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내 아이를 남한테 맡겨서 키우라고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힘든데. 그래서 엄마들한테 이 수당을 좀 드려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에 이양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지원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막 넉넉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사실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지원금 자체도 차이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자체 장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 나가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상당히 다르다는 측면이 있어서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317번님,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도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돌봐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학대 사건들 보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4605님, 저희 가정은 양육자가 남성이라는 거 이유 외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상 결격 사유가 없는데 위탁가정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영유아 위탁은 중앙부처는 확대하려고 하지만 시도라든가 위탁받은 기관들은 좀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좀 들어와 있고요. 네. 6253님은 제 아이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 손주가 없어서 내 손주처럼 위탁모가 돼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조건 낸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정말 위탁모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동권리보장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 그 팝업장에 이 위탁 엄마들을 모집하는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자격이 되시면 지역에 있는 가정 위탁 센터에서 어머님께 알려드리고 또 교육도 시켜드리고 자격 기준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봅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네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남자분도 가능해요? 사실 지금 남자분이셔서 탈락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남자가 전업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면 사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조건들이 또 어떻게 됐는지 그걸 예. 조금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남성이 네. 위탁부모 역할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현재는 모두 다 부모님들이 하십니다. 같이 계신 네, 분들? 같이 계시는 분들.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뭐 잘 되고 있다고는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챙겨봐야 되는 게 또 부족한 부분이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서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영국에서 이 가정위탁 제도가 꽤 잘 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가정위탁이 우리나라는 비혈연 관계가 9%입니다. 근데 영국은 83%가 일반 가정이에요. 학대당한 아동들이 갈 곳이 네, 우리는 10%가 안 되는 일반 가정 위탁인데 영국은 83%가 일반 가정 위탁. 즉 그 나라 왜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아까 우리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안 거둔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아이고. 양육비 가지고 아이들한테만 쓰고 자기 수당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이들한테 경제적인 수혜를 지금 주지 않고 당신들이 챙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렇게 부정적인 편견도 가지고 계시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위탁 엄마들이 그럼 학대하면 어떡해? 네.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서 그런 거 주장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실 없어져야 되고 예. 이렇게 10년, 11년씩이나 이렇게 아이를 키워주시는 이런 많은 어머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을 먼저 거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아까 우리 어머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아이가 지금 나랑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리권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아이가 얼마나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학업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거 열어봐야 되잖아요. 정보 열람. 네네. 이런 권한도 사실 지금 없습니다. 차라리 그럼 입양을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드려야 네. 이 위탁 엄마들도 내 아이처럼 관련해서 이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거고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비를 받은 아이들의 통장을 위탁 어머님들이 관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복수 여건은 안 만들어져 가지고 여건 때문에 어려우셨다. 그것도 다 친권이 사인이 들어가야만이 예. 이런 친권 대행 위임을 받으셔야만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문제들 병원 가서 사인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위탁 어머님들한테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만이 근데 그런 권한뿐 아니라 네. 그런 배려를 시나 정부에서 해줘야만이 위탁 되는 부모들이 거죠. 네. 자랑스럽게 내가 그렇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맞습니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주는 그 월 30에서 50만 원을 예. 영국은 주 단위로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수당도 챙겨드리고 네. 아이 양육비도 주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좀 질 높은
위탁 가정의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오셔서 아이를 양육하실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 네, 이런 네.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잘 해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앞서 보니까 위탁가정과 입양의 경계도 저는 위탁가정은 워낙에 짧게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도 보니까 이 경계도 좀 모호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정인이 사건도 봤지만 그 입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이건 좀 점검이 되나요? 네, 그동안 이제 민간 입양 기관에서 입양 체계를 70년을 지금 해 오셨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 한 푼 없이 정말 묵묵히 아이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점은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또 많은 입양 가정에서 아이를 잘 양육하고 계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9년도에 우리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정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서는 이제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이들은 국가가 좀 책임을 지겠다. 네. 이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권리나 안전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양 절차나 입양 체계 자체도 국가의 책임을 조금 더 가지고 가겠다. 네, 네. 그래서 국가 책임이나 공공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사실 있었고 또 예비 양부모에 대해서 적격한지 적합하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 체계 또 아니면 척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었지 않았냐 예, 이런 예. 지적도 있으셨고요. 어. 또 이렇게 아이가 입양이 들어왔을 때 초기 적응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양육 안 해보신 부모님들은 더더욱이나 초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뭔가 양질의 서비스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지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와 상담 절차에 대한 표준 절차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연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뭔가 조금 더 객관화된 검증 절차를 가져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후 서비스라 그래서 초기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입양 가정에 방문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아이가 애착 관계도 잘 형성하는지 어머님의 어려움은 없으신지 이런 것들 방문해서 뭔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 입양 가정에서도 왜 우리 가정에 들어와 이런 왜곡된 시선들도 있으시고 정말 그 가정에 가봐야 돼라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 양육과 애착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방문이나 이런 서비스에 적극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응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얘기해 주세요. 정영원님 아이 분유값 기저귀값이 얼만데 정말 지원금이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4150님 1004님 1356님 2627님 다들 돌봐주시는 분에게 지원이 되는 돈이 없다니 그런 쪽에 예산 제일 먼저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건 꼭 좀 늘리고 편성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계속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화정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연속 기획이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본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